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결혼하면 손 안 벌린다 해놓고 결혼하니까 이자까지 쳐서 모시라는 못된 시댁 부모 이야기라 하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의 30대이고요. 남편은 외동입니다. 남편은 돈을 아주 잘 버는 편이에요.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전문직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이 외벌이로 충분하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는 육아에 집중하려고 일을 관뒀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은 무직자들이세요. 그렇다고 가난한 집은 아닙니다. 남편의 부모님 두 분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고 백수라서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다니시고 무직인데도 어디 가면 왜인지 모르게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남편이 외동이기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결혼을 하게 되면 총각 시절에 벌어놨던 돈들을 전부 다 부모님께 드리기로 어릴 때 약속을 했었대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거 알지만 남편의 벌이가 워낙 좋기도 하고 저도 당시엔 일할 때였고 모아놓은 돈도 꽤 되고 돈이 아쉽지 않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결혼 전에 서울에 아파트 사고도 남을 큰 돈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그렇게 큰 돈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남편 명의이지만 부모님이 관리하고 쓰시게끔 통장을 따로 해서 돈을 드렸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됐든 빌딩에 투자해서 나오는 월세가 됐든 다 시부모님이 쓰고 계십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젊을 때 벌어놓은 돈 플러스 아들에게 받은 돈으로 사치하고 과시하고 사시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당신 아들 잘 나간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려면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서 그렇게 큰 수십억의 목돈을 가져가시고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돈 하십니다. 틈만 나면 남편 사업이 잘 되면 그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십니다. 최근에는 빌딩을 사겠다고 남편한테 또 목돈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지칩니다. 남편이나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하면 그럴 때마다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우리 젊은 시절을 네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우리의 젊은 날은 네가 우리에게 현금으로 100억을 줘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다. 우리가 없었으면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유학시키고 지금의 너로 만들어준 게 우리다. 번 돈을 부모에게 다 줘도 모자라다. 이게 시부모님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돈 달라고 하실 때 어떨 때는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협박 폭언도 하시고요. 저 임신 중일 때조차도 물 한 모금 안 주시고 3시간 동안 설교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임신 막달일 때 시아버지 설교를 듣다 탈수가 와서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때도 니들이 새끼를 낳아보면 안다. 니들 자식이 나중에 배은망덕하게 하면 그때야 후회할래.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오히려 저는 더 반대로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으니 제 아들이 저희에게 평생 고마워해야 하고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고 갚아야 한다? 절대로요. 정말 어떤 부모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시부모님들의 머릿속이 참 궁금합니다. 저랑 남편은 유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둘 다 유학을 해서 사고방식이 한국 사람과 많이 다르고 서양놈들 마냥 배응망덕하다고 시부모님은 늘 폭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큰 목돈을 가져가시고도 다달이 본인들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은 여전히 배응망덕한 후레 자식이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면서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정말 외국물 먹은 놈들이라 그렇게 배응망덕한 걸까요? 결혼을 하시고 아이도 있으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자식을 낳는 건 부모의 욕심이지 세상 어떤 아이도 자기를 낳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남편은 저희의 기쁨을 위해 저희 판단으로 아이를 낳은 거지 이 아이가 제발 자기를 낳아서 키워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 가족의 기쁨을 위해 저희의 욕심으로 낳은 아이이고 세상에 이 작은 것을 태어나게 했기에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고 입히고 먹이는 것은 저희가 아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한국의 정서는 정말 이게 아닌 건가요? 아이를 낳고 보니 정말 제 몸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생활도 아이가 있기 전과 같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제 아이의 탓입니까? 훗날 아이가 어른이 되면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처녀 때와 달라졌으니 내 몸을 치료하고 나를 부양하고 보상해라 라고 제가 제 아이에게 강요를 할 수 있나요? 저랑 제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낳았으니 키워내는 건 저의 의무이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면 아이가 제게 진 빚이 되는 걸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아이가 독립해 세상으로 나가면 그걸 응원해주는 게 부모의 몫이지 어찌 어린 시절 키워주고 먹여준 걸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견물생심이라 남편 벌이가 많아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생각이 정말 이상한 건가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요, 시부모님에 비해 행색이 초라하세요. 시어머니처럼 에르메스로 치장을 하고 다니시지도 시아버지처럼 대형 외제차 세단을 몰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친정 부모님께 결혼 전에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힘든 형편 유학까지 시켜주셨으니 갚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 돈 다 드리고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근데 그런 제게 부모님이 축어도 받을 수 없다고.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겠느냐. 나중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꼭 비상금으로 놔뒀다가 쓰라고 극구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우리한테서 태어나주고 엄마 아빠의 딸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평생 우리에게 기쁨이었다. 너를 키우는 게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었고 너한테 들였던 돈을 받아낸다 생각한 적 없었다.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으니 억만금을 준 것보다도 큰 효도라고요. 정말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저런 부모를 부모로 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남편도 요즘 부쩍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처럼 따뜻한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시부모님들은 친정 부모 같은 마음일 수 없는 걸까요? 시부모님이 돈을 요구하실 때 저희가 응하지 않으면 이럴 거면 너 같은 자식 나 안 본다! 이러고 협박을 자주 하십니다. 이럴 바에 연을 끊자면서요. 남편은 화가 많아져서 시부모님 저러실 때마다 부모 평생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고 부모 자식 연 끊겠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절망적일 때는 확 그래버리라고 하고 싶다가도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하고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고 외동아들이니 당신 없으면 시부모님들 어찌 사시냐고요. 저도 참 답답하죠. 근데 그냥 제 남편을 부모 자식 연 끊는 후레 자식 만들고 싶지가 않네요. 연을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의 친척의 재산에 많은 게 얽혀있고 도의적으로만 봐도 부모 얼굴 안 보고 살면 속사정 모르는 주변인들과 친척분들께 욕먹는 건 저희가 당연지사 아닐까요? 제 아이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희에게 피를 빠는 시부모님들에게 계속 곤란하니까 그만하시라고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와중에 더 이상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저희 아이를 들먹이면서 집으로 오라고, 손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일단 저희 아이 데리고 갔지만 역시나 돈 얘기, 너무 돈 그렇게 돈만 말씀하시길래 남편이 결국 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 때문에 아버지 손주까지 들먹이실 수 있어요. 진짜 너무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나와서 집으로 곧장 왔습니다. 시부모님들의 통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남편은 아이가 있으니까 차마 소리는 못 지르니 그냥 주먹만 꽉 쥐고 있고, 해결책은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데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 인터넷에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정말 저희가 배은망덕하고 못돼 처먹은 자식들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애 둘 딸린 친구를 주먹으로 다스리는 남편을 사별 후에 허겁지겁 재혼하려는 친구의 이야기라 하오. 친구의 남편이던 분은 제 학교 선배였습니다.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던 아는 사이였을 뿐인데 신입생 환영회 때 간 호프집에서 친구는 알바를 하고 있었고 친구 남편인 선배는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이었던 선배였죠. 결과적으로 제가 소개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를 매개체로 두 사람은 안면을 트게 된 거고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저와 친구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 맞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부터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는 미안해하던 제게 본인이 한 선택이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되려 위로해 주었었죠. 그러다가 선배 사망 후에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원망이라기보단 저를 앞에 두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원망처럼 들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었고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솔직히는 제가 비혼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된 데에는 친구의 결혼 생활이 절대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너는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나보다 똑똑하니까, 너는 나보다 사회 경험도 많으니까 라면서 작은 일 하나도 제게 묻고 조언을 구하고 본인이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땐 항상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얘기가 조언이 아니고 질투고 시샘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주제가 넘었다네요. 내가 아무리 친구 딸들을 예뻐할지라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본인보다 아끼고 예뻐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아이들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네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아무리 예뻐도 너는 가족이 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 그 말들 다 인정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야 너를 질투하고 시샘해서 앞길 막으려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본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를 질투하고 시샘을 해서 이런 조언들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결혼하지 마는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오래 지켜보고 만나보고 그래도 확신이 들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좋은 면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나는 네가 이 글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너를 욕먹이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것도 아니고 너와 싸우자고 이 글을 쓴 것도 아니야. 네 말처럼 아이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너야.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한 번도 너의 불행을 보면서 위로 삼은 적이 없어.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네가 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나에 대한 미움 말고 정말 냉정하게 그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라면 더는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네 말처럼 더는 간섭하지 않고 네 인생에 참견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줄게. 너에게 좋은 남편 말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 제발. 나는 너와 아이들이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기에 글을 적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순간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었다지만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고 알아주길 바라고 마음을 썼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을 곡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상처이긴 합니다. 단번에 모든 관심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친구가 저와 인연을 끊길 원한다면 애써서 다시 붙잡는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은 이제 친구의 몫이니까요. 추가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끊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친구 아이들이 눈에 밟힙니다. 친구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 25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의 남편, 밖에서는 호인이고 인기남이었지만 안에서는 게으르고 여자 밝히고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문제이지 술은 죄가 없다지만 술을 마시면 친구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고 그래놓고 다음날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친구는 못 놓더라고요. 아마 그때 인연을 끊었어야 했던 건지. 친구의 우는 소리를 다 들어주고 도망 나오면 재워주고 병원비 내준 것만 몇백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친구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댈 만한 친정도 없던 애라 애 둘과 힘들게 살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재혼을 한다는데 그 남자분이 조금 쎄합니다.
근데 친구는 모르겠대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데 친구 입으로 그 사람 행동한 것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이상한데 본인은 이해를 못합니다. 친구는 딸만 둘이고 9살, 5살입니다. 남자분이 가끔 친구 집으로 놀러 오면 친구가 딸들이랑 같이 자는 방에서 꼭 같이 자고 간대요. 친구 도와준다고 자기 전 딸들 씻는 것도 도와주고 그때 남자분 본인도 같이 씻는다고 합니다. 샤워만 할 때도 있고 목욕을 할 때도 있고 5살 아이가 기저귀를 좀 늦게 뗐는데 기저귀도 갈아줬대요. 기저귀 갈아줄 때는 꼭 남자분이 아이 밑을 씻겨줬다고 하고요. 딸들과 같이 자는 방에서 자꾸 스킨십을 시도한답니다. 아이들은 꿀잠을 자니까 몇 번 옆에서 숨죽여서 한 적도 있대요. 같이 뭘 먹을 때 손에 뭘 들고 딸들을 먹여줄 때 비행기 소리를 내면서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서 딸들 입에 손가락을 넣을 때가 있답니다. 물론 옆에서 직접 겪어보고 판단하는 건 친구의 몫입니다. 친구 말처럼 저는 친구 입으로 들은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거고 친구는 워낙 험한 세상에 제가 워낙 세상을 삐뚤게 봐서 오해하는 거라고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총각이지만 친구 딸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하려고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귀여운 남성분들한테 슬쩍 물어봐도 본인 딸이어도 안 그런다는 분도 있고 문제 없다는 분도 있고 사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만족하고 좋다는데 친구의 예비신랑 분께서 어떤 행동이 저에게 거슬리고 이상하다고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남편도 결혼도 저에게는 없으니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친구의 이전 결혼 생활에서 친구가 남편에게 맞은 것들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해서 예민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의 의견이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의견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하려다가도 불안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진짜 좋은 남자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랄까 결혼을 서둘러 하는 친구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하면 이상할까요? 남자분은 능력이 좋은 분이래요. 친구의 남자분은 돈도 꽤 있는 편이고 남자분 부모님이 친구를 그리 달가워하진 않지만 남자분은 부모님을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하고 구름과자는 피지만 술을 즐기지 않아서 좋답니다. 남자분은 친구와 딸만 있으면 되고 본인의 자식은 없어도 돼서 친구가 원하면 정관수술을 할 의향도 있답니다. 저는 이제 서너 달 남짓 만난 사람과 급하게 결혼 준비하는 게 뭐랄까 좀 불안합니다. 상대 쪽에서 너무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걸리고 저도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덜 힘들게 살길 바랍니다. 친구가 만나는 남자가 부러워서 후려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2번이나 하는 결혼 나는 한 번도 못했다고 질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나쁜 기사, 안 좋은 글들만 많이 봐서 모든 남자들을 싸잡아서 이상한 놈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친구는 내가 위로하는 척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본인 앞길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하면서도 답답한지 이런 말들을 듣더라도 그 친구의 결혼은 꼭 막고 싶네요.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요? 오늘의 사연은 우리 회사에 다니는 불륜녀 머리채 잡힌 이야기라 하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겪은 실화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일단 중소기업을 다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회사가 전체 인원은 한 90명 정도 되는데 팀을 묶어서 사무실을 3개로 나눠서 씁니다. 저희 사무실은 총 20명 정도 있고 자리 배치는 직급 순서대로 일자로 쭉 정렬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약간 내무실에 있는 침상 느낌이죠. 네, 일단 제가 그 불륜녀 A라고 할게요. A 선배를 알게 된 건 첫 입사를 했을 때 배치를 받았던 팀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제 사수는 아니고 중간 직급의 역할이셨죠. 나이는 30살쯤 됐는데 좀 더 어려 보입니다. 정석 미인상은 아닌데 볼수록 오 이쁜데?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팀에 3달 정도 있었는데 팀원이 총 5명이고 유독 A 선배와 팀장님이 가까우시더라고요. 팀장님은 남자분이고 그냥 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출근을 할 때 2분이서 같은 차에서 내려서 출근하시는 걸 봤어요. 집은 서로 다른 방향이십니다. 퇴근도 맞춰서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팀장님 자리에 가서 업무 설명을 들을 때 회사 메신저 창이 뜨는데 A 선배가 오빠라고 부르며 메시지가 뜨는 걸 잠깐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두 분이 다 미혼이시고 나이도 비슷하고 솔직히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내연애, 커플 이런 거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냥 사귀는구나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후로도 두 분이서 사귄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티가 나니까 다른 분들도 아시겠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제가 원래 3달간 있던 팀이 해산하게 돼서 A 선배가 제 옆팀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팀장이셨던 분은 사무실이 다른데도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옆팀에는 저랑 친한 남자 동기도 있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술을 마시다가 사실 A 선배가 자꾸 업무 설명을 하거나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회식을 할 때 등등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스킨십을 너무 해서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그때에는 한쪽 얘기만 들은 거라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문제였네요. 대대적인 팀 이동이 있었을 때 부장직급의 분이 다른 회사에 있다가 저희 회사로 스카웃 당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6개월 정도 전의 일이고요. 저희 회사가 회식이 좀 많은 편인데 부장직급의 분들은 팀 회식을 번갈아 가면서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A 선배가 있는 회식만 가셨습니다. 이것도 일 터지기 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카페에 가보면 그 부장님이랑 A 선배랑 둘이 커피 마시면서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둘의 사이에서 대화 나눌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부장님이 A 선배한테 장난도 거시고 A 선배도 굉장히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장님은 이미 나이가 40 중반에 결혼도 하셨는데 두 분이 그런 사이다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외부에서 미팅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 안내해 드리는 것도 인턴 교육 때 꼭 들어가고요. 근데 어제 저희 팀 막내가 어떤 여성분을 안내해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인상도 굉장히 세시고 그 높고 두꺼운 구두를 신으면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했는데 막내가 회의실로 안내를 안 해드리고 머뭇머뭇하길래 제가 가서 대신 하려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혹시 A 대리 이름이랑 직급 있나요? 해서 A 대리님과 미팅이시구나 생각해서 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했더니 됐고요. A 대리님 있냐고요 해서 그냥 컴플레인 쪽인가? 까지 생각하고 앉아 계시면 불러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제 말 끊으시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시길래 일단 A 대리님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대리님 자리로 가는데 따라오셔서 저보다 먼저 대리님 자리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땡땡땡 이름 한마디 하더니 A 대리님이 뭔가 놀라는 표정이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핸드백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고 대리님 머리채를 대리님은 소리 지르고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거래처 또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말리려고 일어나고 했는데 그 중년 여성분이 멈추시더니 저희한테 땡땡땡 부장 알죠? 해서 다들 쳐다보기만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와이프인데 땡땡땡 대리랑 바람난 거 내 눈으로 봐서 여기 온 거니까 감싸주는 거 아니면 내 몸에 손 댈 생각 하지 마세요. 딱 이 한마디 하고 다시 머리채 잡고 흔들고 진짜 거의 무슨 드라마 한 장면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대리님은 반항도 안 하고 그냥 계셨습니다. 그 문제의 부장님은 다른 사무실이셨는데 와이프분이 머리채 놓고 나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나 지금 당신 회사 와서 땡땡땡 만났는데 별 볼 일 없다고 니네 알아서 살고 소송 준비하라고 끊고 난 다음에 대리님한테 나랑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날 그 난리를 치길래 얼마나 당찬년인지 보러 왔는데 뭐 그 뒤의 말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장님 바로 저희 사무실로 뛰어오시고 와이프분 부장님 보자마자 반지 빼서 얼굴에 던지고 밖으로 나가시고 부장님은 대리님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사무실 분위기 거의 씨발이네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잘리는 건 당연할 거고 안 잘려도 스스로 나가겠죠. 두 분은 출근을 안 하셨고 A 대리님하고 친한 여자분들이 없어서 다들 그 뒤로 어떻게 된 건지 상황도 모르고 A 대리님하고 사귄 것 같다던 팀장님은 저희보다 더 충격 먹은 것 같고
회사 생활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정말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일도 있답니다. 하고요, 너무 글을 횡설수설 쓴 것 같습니다. 후기라고 적어보자면 두 분은 회사를 쭉 안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A 대리님 자리가 싹 치워져 있더라고요. 잘린 건 아니고 사직서 스스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모두 퇴근하고 나서야 짐 챙기러 왔다면서. 부장님은 저희 사무실이 아니셔서 못 봤는데 아직 짐은 그대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 팀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저희 대표님이 부장급들을 데리고 술을 자주 마신대요. 그 술자리에서 사귀는 것 같다던 팀장님, B 팀장님이라고 할게요. B 팀장님이 A 대리님 부장급 술자리, 골프 치는 자리 자주 데리고 가더니 한 달 전쯤에는 팀장님들, 부장님들, 대표님 계신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 자리에는 분명 불륜이었던 부장님도 있었고 축하한다고 얘기도 들었답니다. B 팀장님이 계속 연락을 하셔도 A 대리님이 안 받으신다고 B 팀장님은 계속 출근 중이긴 하십니다. 그리고 어딘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업계가 타 회사들이랑 친목하고 거의 한두 달이 건너면 사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좁고 겹치는 바닥이라서 그 부장님은 이 업계에서 완전히 아웃일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계속 경력 쌓으셨을 텐데 주임 대리랑 다르게 부장급들은 이직이나 스카웃을 한 번 해도 연봉이 높으니까 회사들이 정말 고르고 골라서 데려가거든요. 말씀을 드렸듯이 대표님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부장님이 다른 회사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가만히 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A 대리님은 잘 모르겠어요. 대리님이 있는 팀이 여자 팀장님이신데 그분이 수다 떠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듯 합니다. 아마도 대리님도 이 업계에서는 이직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옆 팀은 A 대리님이 빠진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 받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장님 사모님 얘기는 카더라로 들은 게 있긴 한데 저희 업계와 관련된 거래처의 이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장님 스카웃 해올 때 사모님 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어쩐지 정말 포스 있으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어도 후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Be careful.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